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LTI 시스템의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에서 봤죠. 여러분이 데피니션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도메인 인서식, 주파수 도메인 인서식, 그 다음에 아이겐 펑션. 이게 시스템을 이해하는 입문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식이 타임 도메인 인서식을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아이겐 펑션에 대해서 쓴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점점점 찍은 거는 호모지니어스 파트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 초기 조건에 의해서. 그런 뜻인 거고요. 자, HS가 뭔지 명시적으로 썼죠. HS가 트랜스포 펑션인데 트랜스포 펑션은 뭐다?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식은 이거를 푸는 과정을 지금 약간 각각의 방법에 좀 약간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푼 거죠. 자, 우선 미분방정식 푸는 관점에서 보면 호모지니어 솔루션 더하기 퍼티큘러 솔루션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게 호모지니어스 파트인 거고 이거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써서 해를 구하게 되면 요 ms 제곱 더하기 cs 더하기 k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고요. 그게 p1, p2면 a에 곱하기 2의 p1 t승, b 곱하기 2의 p2 수승이 나오겠죠. 이게 호모지니어 솔루션인 거죠. 근데 퍼티큘러 솔루션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요거를 만족하는 걸 하나 찾으면 되는데 2의 j t승 곱하기 모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가지고 개수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뭐죠? 이게 트랜스퍼 펑션이네. 자리에다가 j 넣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풀었을 때 했던 것들이 사실은 트랜스퍼 펑션 갖고서 뭐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거 넣으면 이거 나온다. 물론 이런 게 좀 나오기도 해. 그렇죠. 근데 보시면 당연히 이거는 트랜스퍼 펑션이고요. 그렇죠? 트랜스퍼 펑션이고요. 이 P1과 P2는 뭐예요? 트랜스퍼 펑션의 폴인 거죠. 트랜스퍼 펑션을 무한대로 만드는 걔네들인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퍼 펑션을 보면 참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트랜스퍼 펑션의 폴을 찾으면 뭐죠? 그게 생길 수 있는 텀이거든요. 트랜스퍼 펑션의 폴이 1에 있어요. 2의 t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트랜스퍼 펑션의 폴이 1 플러스 j예요. 2의 t승 곱하기 코사인 t, 2의 t승 곱하기 사인 t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폴의 위치를 갖고서 어떤 신호가 그냥 튀어나올 수 있는 거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또 뭐예요? 트랜스퍼 펑션에다가 내가 이걸 넣으면 얘가 어떤 식으로 이 신호를 내가 입력을 넣었을 때 걔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나올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자, 여기 주파수가 오메가죠. 여기도 주파수가 오메가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주파수는 바뀌지 않아요. 내가 J오메가를 흔들면 출력도 J오메가를 흔들리는데 뭐가 바뀌는 거죠? 앞에 곱해진 상수가 바뀌는 거죠. 만약 실수만 곱해진다면 진폭만 바뀌는 건데 복소수가 곱해진 건 뭐예요? 진폭과 위상이 바뀌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그림 보시면 입력하고 출력하고 주파수는 같은데 진폭과 위상이 바뀌는 걸 보셨죠? 그래서 진폭과 위상은 바뀔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요걸 보시면 미분방정식 푸는 거랑 미분방정식 풀 때의 절차랑 트랜스퍼 펑션을 이용해서 푸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이걸 우선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뭘 하셔야 되는 거냐 하면 트랜스퍼 펑션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구나. 사실 뭐 정보는 다 들어있었는데 트랜스퍼 펑션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쉽구나. 왜냐하면 폴에 이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 P1이 1 있고 P2가 2다. 발산하는 거죠. 딱 느낌 와도 이게 발산할 경우도 있다면 이 시스템이 불안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딱 보시면 트랜스퍼 펑션에다가 EJ 넣어보면 100J 넣어보면 저주파에선 이렇고 고주파에선 이렇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에 S 플러스 K에다가 우리가 S 플러스 K분의 1이 트랜스퍼 펑션 이 시스템에다가 A 코사인 오메가 T를 넣었어요. 그럼 출력이 나오겠죠? 어떤 출력이 나올까요? A 코사인 오메가 T. 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A 코사인 오메가 T가 이 트랜스퍼 펑션이 1 플러스 AK. 그랬을 때 나오는 YT는 A 코사인 오메가 T가 힘드니까요. 자, 뭐 하는 거죠? 이건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실수부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거의 실수 부분이 이건 거고, 따라서 이거의 실수 부분이 뭐겠죠? 실수 부분. 자, 이거의 실수 부분요. 이런 기호 쓰긴 써야 되겠네요. 자, 여기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계산이 어느 정도 틀렸을 수는 있는데요. 큰 틀에서 맞죠?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덜 직관적이죠.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 덜 직관적일 수 있죠. 자, 어떻게 쓰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일까요? 어떻게 쓰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일까요? 예,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조금 더 직관적인 거는 얘가 이제 HJ 오메가인 거죠. 자, 얘의 크기. 그리고 J의 각도.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소수를 크기와 위상으로 쓴 거죠. 이게 아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하면 잘못된 노테이션이죠. 좀 앞만 봐도 잘못된 노테이션인데 사람들이 쓰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좀 적게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잘못된 노테이션인가 하면 이게 오메가가 둘 다 양수일 때랑 오메가가 둘 다 음수일 때랑 분명히 각은 달라야 되는데 이 탄젠트 인버스를 저런 식으로 쓰면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오히려 올바른 표현인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전개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탄젠트가 넘파이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걸요. 이게 넘파이뿐만 아니라 C도 그렇고요. 보시면 이제 아크탄을 보시면 이게 있고 아크탄 2라는 게 있어요. 보면 X랑 Y 둘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완전하게 두가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뭐 이론 전개할 때 뭐 이렇게 써서 뭐 저도 뭐 이렇게 씁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폭은 이만큼 변하고 위상은 이만큼 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러면 굉장히 좋아요. 진폭은 저만큼 변하고 위상은 저렇게 변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H, J, 오메가, A 이렇게 되는 거. 아니 뭐 똑같은 거 쓰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니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예, 똑같죠. 근데 얘는 코사인으로 이렇게 쓰기가 아주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이 트랜스포 펑션에 주파수 오메가가 들어가면 진폭과 위상이 얼마큼 바뀌는지 기준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코사인을 넣었을 때 아까와 같은 복잡한 수식을 우회해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트랜스포 펑션이니까 A 코사인 오메가 t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A J 오메가 더하기 이 트랜스포 펑션이죠. 이거의 크기만큼 진폭이 변하고 위상은 저거의 각만큼. 아까 마이너스가 붙었었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뭐 앞에 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트랜스포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A 코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갔을 때 나올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뭐 그냥 얻을 수 있었죠. 자, 결국 뭐야? 얘와 얘를 하나로 묻혀서 써놓은 게 이건 거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서. 요 부분이 여기까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얼마큼 바뀌는지, 페이지가 얼마큼 바뀌는지고요. 이건 뭐 좀 다른 식으로 쓴 건데요. 그래도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면요. 자, 연습 삼아서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우선 배우셨다고 보고 제가 뭐 하나하나씩 유도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당연히 다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코사인 오메가 t는 저거 더하기 저거죠. 자, 그래서 이 코사인 오메가 t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거 들어가 나온 거, 이거 들어가 나온 걸 2로 나눠주면 되죠. 왜요?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니까요. LTI 시스템이니까 H, J 오메가, E, J 오메가 t H, J 오메가, E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J 오메가 t 이게 나오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HJ 오메가 뭐 여기다 넣으셔가지고 정리해서 쓰면 뭐 이렇게 나온다. 그거고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코사인 그걸 갖고서 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뭐죠? 코사인 오메가 t를 넣었더니 뭐가 나오는 거죠? H, J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게 나오는 거죠.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얘만 뚫어져라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진폭이 어떻게 바뀔 줄 아는 거죠. 만약에 제가 평평하다 그런 얘기는 주파수와 상관없이 들어간 세기만큼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겼으면 뭐죠? 주파수가 높아지면 약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겼으면 어떤 특정 주파수에 세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면 고주파가 강조돼서 나오는구나.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각 주파수별로 위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인간이 뭐 어떤 식으로든 진화를 해가지고 차원을 하나 더 높은 걸 지각할 수 있었으면 그냥 이걸 그렸을 텐데 이거는 못 그리고 이거를 쪼개서 이렇게 그리죠. 진폭은 이래, 위상은 이래.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 그림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쓸모가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데 플랫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거죠.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 증폭기를 만들었어요. 주파수에 따라서 그 증폭률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보고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각만 봐도 W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절대값이 줄겠죠. 이거 고주파 통합 못 시키겠구나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려보면 W가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는 거죠. 주파수 고주파는 못 시키겠구나 하는 거고 위상은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죠. 이걸 좀 더 잘 쪼개서 보는 거는 앞으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데 플랫에 주는 의미 이게 트랜스퍼 펑션에 대해서 트랜스퍼 펑션을 주파수별로 그린 거구나. 이거는 알고 계셔야죠. 자, 다음 예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아주 단순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단순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사인 시프트를 넣었을 때의 출력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용해 가지고 했네요. 가지고 트랜스퍼 펑션은 s 플러스 1분의 1 트랜스퍼 펑션 이건 거고 여기 입력인 거고 부분 분수 해가지고 풀었더니 여기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됐네요. 자, 그럼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랜지언트 리스판스가 요 EM-T 승과 원래 있었던 퍼티큘러 솔루션의 합으로 주어지는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지죠. 자, 똑같은 교과서에 나온 그림과 똑같은 걸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건 1차 미방인 거고 자, 여러 번 했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TX 마이너스 y 플러스 xt 사인 10t인데 음수까지 조금 그리고 싶어서 헤비사이드 해서 t명 넣어주고요. t는 음수까지 좀 그릴 수 있죠. 스페이스 천등분 만등분 할까요? 초기 조건은요. y는 dy dt y0 t 참 컴퓨터가 대단하죠. 이거 옛날에 어떻게 했나 몰라요 진짜. 우리가 예전에는 미분방정식 풀고 이런 게 대단한 재주였겠죠.
그 뭐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인가요? 그거 보시면 면접 볼 때 뭐 그런 얘기 하죠. 자기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기법들 우리가 설명대수 시간에 배운 기법들 뭐 무슨 오소고날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 하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인풋 때문에 좀 스케일이 안 맞아가지고 좀 보기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인풋은 빼고 그리죠. 자, 문제 저 책에 있는 그대로 재현을 하려면 0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책에 있는 거 기준으로 y를 그린 거죠. 자, y.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게 또 뭐가 있었죠? y1이 있었죠. y1. y1은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게 이제 y1 맞나요? y1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자, 교재에 있는 그걸 쓰게 되면 10 나누기 100일 곱하기 mp. 자, 요건데 이것도 뭐 헤비사이드 해가지고 뭐 음수인 부분은 그냥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되는 거고 요게 지금 y1인 거고 그 다음에 particular solution. 이건 뭐 그냥 제가 손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된 건데 뭐 저기 책에 있는 것처럼 하셔도 되고요. 뭘 좀 잘못했나요? 기분인가요? y2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안 되는데 y2가 들쭉날쭉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네. 이렇게 왜 들쭉날쭉하죠? mp. 코사인 t. 10이랑 10을 빠뜨렸네. 이게 계속 이런 거 연속인 거죠. 끊임없는. 보고서 그러니까 그림을 중간중간 그려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y 녹색이 이제 사그러 들어가는 호모지너스 텀에서 생긴 거고요. y랑 y2는 이제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나갔을 때 그 솔루션을 지금 그려준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나갔을 때 솔루션을. 그 다음에 y1은 정확하게 그린 거고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죠. 그렇죠?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뭐 스케일이 좀 안 맞긴 한데요. 마이너스 0.1부터 0.25까지만 그려볼까요? y림인가요? 자, 이제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죠. 0.25까지. 그 인풋 넣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럼 뭐 비슷해졌죠? 뭐 t까지 이렇게 하면 교과서랑 거의 비슷해졌죠. 이게 이런 게 있을 텐데 있군요. 자, 그러면 교과서랑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그리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위상이 얼마큼 바뀌는지 요게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죠. 위상표 갖고 표현을 하면 84.2도가 되는 거네요. 84.2도가 되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지만 한번 그려볼까요? 84.2도 자, t에다가 mp sin 10 곱하기 t인데 진폭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은 거죠? 1 나누기 mp
SQLT 100개. 요게 이제 진폭만 한 거죠. 자, 보면 이건 이름 뭐로 할까요? 요거는 뭐 y2를 다시 다른 방식으로 그린 거니까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된 거고, 이게 레이블 이렇게. 자, 저 그냥 쉬프트만 된 거죠. 여기를 보정하는 게 84.2도인데 84.2도 180 라디안을 바꿔야 되니까 180 곱하기 MP 되려나요? 예, 일치하죠. 그래서 요 전 페이지에 있던 요 예제를 지금 우리가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위상의 의미, 이런 진폭의 의미, 여기 곱해진 숫자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푸는 거죠. 같은 상황인데 그걸 미분 방정 형식 푸냐, 라플러스 트랜스포 푸냐, 아니면 트랜스포 펑션으로 푸냐, 뉴메리컬하게 푸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식이 yt는 xt, ht, ys는 xh, hs. 그리고 그 어떤 중도적인 식으로 이게 있었죠. 자, 제가 이게 어떤 우리가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준다고 했는데요. 생각을 해볼까요? 자, 2의 ST승은 뭐겠어요? 어떤 주파수가 복소 주파수죠. 복소 주파수가 S인 신호인 거죠. 그 신호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진폭은 이만큼 변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이 HS가 이게 이제 복소수긴 한데 어떤 진폭이 얼마만큼 강화가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S라는 주파수가 얼마만큼 변화를 걷게 되냐라는 그건 그 숫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S분의 1이 들어가서 트랜스퍼 펑션이 S분의 1인 걸 통과시켰더니 S제곱분의 1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걸 한번 말로 풀어보실 수 있나요? 자, 우선 S분의 1은 뭐죠? 원래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을 때 S분의 1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이게 1t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게 S제곱분의 1이면 뭐여야 되죠? 저거는 T1t인 거죠. 뭐예요? 그림을 그리면 얘는 이거고 그림을 그리면 얘는 이건 거죠. 트랜스퍼 펑션이 S분의 1이다. 이건 뭘까요? 트랜스퍼 펑션이 S분의 1이다. 트랜스퍼 펑션이 S분의 1이다. 써볼까요? Y, S 이거죠. 뭐 이렇게 생각해요. 델타 펑션이 1t다. 델타 펑션이 아니라 임펄스 리스판스가 1t다.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쓰면 SX는 YS. 자, 이거 라플라스 하면 뭐죠? YT는 X 프라임 T인 거죠. 네? 아닌데? 이거 잘못 썼죠? 제가 거꾸로 썼네요. SYS는 XS.
y 프라임 t는 x t. y는 뭐라는 거죠? y t는 x를 적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되게 명확하죠. 아, 1t를 적분하면 2를 적분하면 s, 그러니까 2를 적분하면 t가 나오겠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됐다기보단 이거를 해석이 되셨나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걸 그림을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 상황은 적분기에 1t를 넣었더니 t1t가 나왔다. 1을 넣었더니 t 뭐 여기 이제 뭐 스텝 펑션이라고 유티인가 t가 0일 때는 0보다 밑일 때는 0인 거고 0보다 클 때는 1이 있는 그 함수죠.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t1t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2분의 t제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 신호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얘는 출력 신호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트랜스퍼 펑션이 s제곱분의 1이죠. 뭐 어떻게 됐죠? y 두 번 미분한 건 x. 아, 이거는 시스템을 두 번 적분하는 그러니까 1을 두 번 적분했더니 2분의 t제곱 1t가 나왔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 두 개는 신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비슷하게 해석하셔도 돼요. 신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얘는 뭐예요? 신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아니라 트랜스퍼 펑션이잖아요. 좀 해석이 다른 거죠. 요 신호에다가 이런 걸 가했더니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런 거죠. 500원에 뭐 2배를 줬더니 1000원이 됐다. 요거와 요건 돈이죠. 그래서 1000원에 2배가 됐더니 2000원이 됐다. 요거와 요건 돈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단위가 같지만 뭐 단위가 같단 말 좀 이상하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둘 다 신호로 얘는 증폭률인 거죠. 좀 다른 의미인 거죠. 여기에 트랜스포 펑션인 s는. 자,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해서 우선 딱 보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적분기에 요 정도 보시면 아셔야지. 적분기에 상수 신호를 넣었더니 t가 나왔다. 그죠? 이거 이제 보고 아셔야 되고 이거에 임펄스 리스판스를 넣으면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를 넣은 게 아니라 임펄스를 넣으면 뭐가 나오죠? 임펄스 리스판스는 자 이거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1t가 나오네. 이게 무슨 말이죠? 적분기에다가 제가 스파크를 딱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상수가 쭉 나오는 거죠. 이것도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여기를 하기 위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함식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되나요? 뭐 사실 앞에 있는 상수들은 사실 뭐 좀 틀려도 돼요. 어차피 이거 갖고서 실제로 계산할 건 아니고 의미만 볼 생각이니까요. 자, 이게 이제 신호의 기본 단위인 거죠. 요게
S분의 1인 거고요. 이 ST. 사실은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게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거죠. 이건 거죠. 이건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렇게 써볼까요? 아, 그러지 말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 XS, 2의 ST승 넣으면 뭐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 ST승은 아이겐 펑션이니까요. 그러면 요거 생각하셔서 이거 적분해서 요거로 나눠주고 요거 적분해서 요거로 나눠주면 뭐가 나오죠? 요게 바로 XT가 나오겠죠? 그렇죠? 요거를 이 식으로 적분해서, 그러니까 요 가운데 분이 FS곱 ES인데 요게 라플라스 트랜스폼 EST 승이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 EST 승이니까 이거 적분해서 뭐 어떻게 나눠주면 원래 신호가 나오겠죠? XT가. 자,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거를 여기다 또 넣어서 적분해서 나와주면 뭐가 나오겠죠? 원래 신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중간에 얽혀있는 식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게 이런 거 좀 더 넘어가 생각해요. S분의 1이라는 게 뭐죠? 이게 지금 1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분의 1인데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1t라는 신호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감마로 썼다 시그마로 썼다면 계속 바뀌는데요. 뭐 이게 좀 수렴 반경 안에 있는 적당한 거니까 뭐 우선은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S가 복소 주파수인 거고요. 요거의 세기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강 얘기해서 1t라는 신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써요? 저주파가 굉장히 세죠. 저주파가. 좀 대부분 평평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걸 올리려면 고주파가 좀 필요하겠죠. 이제 그건 거죠. 그러니까 S분의 1이라는 게 얘기하는 게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S분의 1이라는 게 얘기하는 거는 입력 신호의 주파수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가는 왼쪽에 적힌 X 자, 이제 결론스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XS가 의미하는 건 입력 신호의 주파수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YS는 출력 신호의 주파수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트랜스퍼 펑션 HS는 주파수 성분이 얼마만큼 증폭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HS를 보데 플랫으로 그려서 그게 매그니튜드와 위상 그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얘는 입력 신호의 주파수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얘는 출력 신호의 주파수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트랜스퍼 펑션은 입출력에 정해진 주파수 S의 증폭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적분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뜻인 거죠. 여기 S분의 1이니까 1T가 뭐 임펄스 리스폰스가 1T라는 것도 있지만 저주파는 굉장히 S가 작으면 굉장히 증폭해주고 고주파는 증폭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미분기죠. 미분은 저주파는 어떻게 돼요? 저주파는 S가 작으면 뭐 죽이거나 증폭하지 않고 고주파는 증폭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포 펑션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이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뭘 알 수 있는 거죠?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주파수 분포에 대해서 대강 알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이제 퓨레 트랜스폼처럼 이렇게 아주 딱딱딱 직관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대강 알 수 있는 거죠. 자,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뭐죠? 이건가요? 사인 오메가 t는요? 자, 이걸 보면 원래 신호가 어디에 주파수가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j 오메가 무한대로 만드는 거죠. 어디에 주파수가 집중해? 오메가 제곱인가요? 오메가인가 오메가 제곱인가요? 해관건 여러분 새겨서 보십시오. 오메가 아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자, 사인 오메가네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주파수가 어디에 많이 있다? J 오메가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알 수 있죠? J 오메가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요건 뭐에 알 수 있다? 2의 알파 t승과 2의 마이너스 알파 t승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오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S분의 1 같은 경우는 좀 직관적이지 않지만 이 펑션이 전 1T라고 썼던 이 펑션이 저주파는 많고 고주파는 좀 이렇게 디케이 하는구나. T라는 펑션은 이거 좀 더 극단적인 형태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알파 T승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되죠? 2 알파 t승, 2의 마이너스 알파 t승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신호의 주파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요. 트랜스포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각 주파수의 증폭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평평한 얘가 뭘까요? 델타 펑션이겠죠. 그래서 이 어떤 직관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게 뭐 퓨리어 트랜스폼처럼 아주 명확하게 주파수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느낌이 안 오긴 해. 복소 주파수 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 먼저 배웠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HS의 폴과 제로에 대해서 좀 뭔가 직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폴이 뭐죠? HS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죠. 제로가 뭐죠? HS의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거죠. 자, 폴이다. S0가 폴이다. 이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넣으면 무한대가 나오는구나. 예, 이게 가능한 한 가지 해석입니다. 또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발산하겠죠. 이게 한 가지 해석이고 또 다른 해석은 뭐가 가능할까요? 또 다른 해석은 나는
넣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미소량을 안 넣은 거죠. 그냥 노이즈만 좀 있었어요. 그냥 뭐 쿵 뭐 이런 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주 미소량이 이게 있었던 거고 0.00 걔가 거의 무한대의 증폭력을 거쳐서 유의미한 이 수준이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폴은 S0가 폴이다, S1이 폴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출력에 이게 나올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증폭률 무한대라는 의미는 내가 안 넣었는데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반대로 제로는 뭐죠? 제로는 내가 넣었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폴과 제로가 약간 비대칭적이죠. 그러니까 폴은 어때요? 안 넣었는데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S0가 1, 1 플러스 제로, J, 10 플러스 3J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시스템 붕괴랑 상관이 있는 거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상을 퉁 쳤는데 거기에 폴에 해당되는 이게 정말 극소량이 있었고 걔가 거의 무한대의 증폭률을 거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와서 2의 10t승이 나와서 이렇게 발산해 버렸다. 뭐가 건물이 쓰러지든지 뭐 비행기가 떨어지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폴이 살아남아서 나오더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폴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지가 알아서 사라져야 되겠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자기가 알아서 사라져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게 무슨 조건이죠? 모든 폴이라고 쓰겠습니다. 웃기네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모든 폴은 실수가 음수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폴이 실수부가 양수면 항상은 아니라도 어떤 특정 조건, 어떤 노이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아주 미묘한 그런 거에 의해서 유의미한 크기가 나올 수 있고 개수가 유의미하게 돼서 나올 수가 있고 그랬다가는 발산을 하게 되고 시스템이 페일하는 거죠. 따라서 폴은 LHS에 있어야 된다는 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절대적인 조건. 반면에 제로는 넣었는데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뭐 그게 의도적일 수도 있죠. 뭐 의도적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제로가 뭐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거는 이제 디자인의 문제인 거죠. 어떤 시스템을 내가 어떤 식으로 동작시킬까 디자인의 문제인 거고 폴을 LHS에 보내야 되는 거는 그는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뭐 그 샤워기 버튼이 굉장히 샤워기 온도 조절 버튼이 굉장히 멀리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다이나믹 시스템을 세워서 트랜스퍼 펑션을 분석을 해보면 폴이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옛날 사람들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갖고서 뭐 이렇게 지배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높아지면 낮추고 낮춰지면 높아지고 뭐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컨트롤러를 얘가 폭주를 하는 경우가 계속 관찰이 된 거겠죠. 뭐 추측입니다. 제가 본 건 아니고 옛날 일이라. 그래서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미분 방정식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어떤 양수, 실수 부분이 양수인 해가 섞여 있는 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이게 무한대 증폭이 돼서 튀어나오는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고 시스템을 스테이블하게 만들려면 절대적으로 LHS를 왼쪽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자, 그러고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자, 첫 수업에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피드백 시스템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지배받는 이 시스템의 인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언스테이블해진 상황에 대해서 이제 깨우친 거고요. 피드백 시스템의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인 연구를 한 거죠. 근데 그 수학적 연구의 핵심이 뭐죠? 결론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 미분방정식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 혹은 트랜스퍼 펑션의 폴이, 그러니까 분모가 에 있는 근들이 LHS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조건을 지금 같으면 그냥 기계가 풀어주니 되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손으로 써서 7차, 8차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그걸 풀어서 이게 근이 하나라도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배우게 되고요. 자, 오늘은 사실은 좀 굉장히 개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LTI 시스템 개념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뒤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하나하나 좀 더 구체화 될 건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걸 처음 듣는 건 아니죠.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했고 시노미 시스템도 했고 처음 듣는 건 아니라서 한번 큰 틀에서 어떤 건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숙제는 요거 정확하게 그래프 재현해서 그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했던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얘를 재현해서 이런 그래프를 새로 그리셔서 밑에 것도 같이 그리죠. 이 두 개를 그리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